안녕하세요. 맛가득입니다. 40세 가지라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전부 논문 데이터 기반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건강 상식이 바뀝니다. 과일, 혈당, 건강검진, 갱년기, 다이어트까지 40세 개 주제 전부 드립니다. 유통업자가 왜 건강 이야기를 하느냐? 과일을 팔면서 매일 듣습니다. 이거 혈당 안 올라요? 이거 농약 괜찮아요? 이거 언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찾았습니다. 팔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알고 팔아야 하니까요. 저장해 두시면 장 보실 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나나 색깔 다르면 혈당이 2배 차이 납니다. 노란 바나나 GI 30대 갈색 반점 바나나 GI 60대 1992년 다이아베틱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당뇨 환자 대상으로 덜 익은 바나나와 과숙 바나나를 비교했더니 GI가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의 80%부터 90%까지가 저항성 전분입니다.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숙성되면 이게 전부 유리당으로 바뀝니다. 갈색 반점 하나하나가 전분에서 당으로 바뀐 흔적입니다. 과일 장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색 반점이 더 잘 팔립니다. 달달하니까요. 근데 혈당 관리하시는 분한테는 이걸 권하면 안 됩니다. 반점이 마시면 노란색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 수박입니다. GI 70이라서 피하신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GI 데이터베이스 기준 수박 GI 70이 맞습니다. 근데 GL은 4에서 5입니다.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100g당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이 5g밖에 안 됩니다. GL을 계산하면 5 곱하기 72 나누기 100해서 3.6입니다. GI는 속도입니다. 빠르게 올리긴 합니다. GL은 총량입니다. 올리는 양이 적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을 생각하세요. 소리는 큽니다. GI가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은 성냥불 하나입니다. GL이 낮다는 뜻입니다. 수박 한두 조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통이 문제입니다. 총량이 올라가니까요. 세 번째, 같은 오렌지인데 혈당이 4배 차이입니다. 오렌지 통째로 먹으면 GI 약 40, GL 약 6입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GI 66, GL 13 이상입니다. 2025년 네이처에 발표된 무작위 교차 시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주스 한 잔 250ml에 당분 21g이 들어가는데 섬유질은 0.2g입니다. 통오렌지는 섬유질이 3.1g입니다. 섬유질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당이 장에서 흡수될 때 이 방패가 장 안에서 젤 매트릭스를 형성해서 소장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주스는 이 방패를 완전히 깨버린 상태로 과당이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건강하려고 아침에 주스 드시는 분 많습니다. 역효과입니다. 마시면 독이고 씹으면 약입니다. 이게 기억하실 구조 하나입니다. 같은 과일도 형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아씨드 뿌리면 해결되냐? 아닙니다. 속도만 늦출 뿐 총량은 1g도 안 변합니다. 100만원 빚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느냐 12개월 할부로 갚느냐 차이입니다. 빚 총액은 똑같습니다. 치아씨드는 할부 전환입니다. 과일량은 빚 총액입니다. 하루 과일 주먹 2개 200에서 300g 이 안에서 드세요. 넘으면 할부를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다섯 번째, 양을 지켜도 방법이 틀리면 무너집니다. 아침에 과일만 드시면 과당이 브레이크 없이 흡수됩니다.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집니다. 2시간 뒤에 졸리고 배고프고 짜증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달걀 하나 먼저 드세요. 2015년 연구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한 그룹의 혈당 스파이크가 49% 감소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 대상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위엘 코넬 의과대학 연구입니다. 다이아베티스 케어에 발표됐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피크가 40% 이상 줄어듭니다. 이 효과가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 안 먹고 순서만 바꿔도 이 정도입니다. 달걀 먼저 과일, 나중에 순서가 약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지금 위험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꺼내세요. 찾을 것 2가지입니다. 중성지방 숫자와 HDL 콜레스테롤 숫자 나누세요. 중성지방 나누기 HDL 2024년 바이오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비율이 인슐린 저항성의 대리 바이오마커로 확인됐습니다. 민감도 83%, 특이도 81%입니다. 기준값 3.0을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 의심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이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검진표에 이 비율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의사도 안 알려줍니다.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6가지였습니다. 유통업자 기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고를 때 당도만 보시죠. 당도가 높으면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당도와 GI는 다릅니다. 사과는 당도 높아도 GI가 36으로 낮습니다. 포도는 당도 비슷한데 GI가 46에서 59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내셔널 GI 데이터베이스 기준입니다. 전
저는 혈당 걱정되시는 분한테 무조건 사과부터 권합니다. 당도가 아니라 지 아이를 보세요. 이게 유통업자가 드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과일을 잘 골랐으면 씻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씻는 법이 틀리면 농약제 드시는 겁니다. 7번째, 딸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쓱 안 빠집니다. 딸기 표면에 씨가 박혀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 울퉁불퉁한 홈에 농약이 끼어 있습니다. 물로는 안 나옵니다. 이 WG 잔류농약 보고서에서 딸기는 수년간 상위권입니다. 비유기농 딸기 샘플당 평균 약 8종의 농약이 검출됩니다. 발암 가능 농약도 포함됩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베이킹소다 1스푼 넣고 딸기 넣고 5분 담가두세요. 베이킹소다가 약알칼리입니다. 산성 농약을 분해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됩니다. 꼭지는 씻고 나서 떼세요. 먼저 떼면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맛이 빠집니다. 8번째, 블루베리입니다. 하얀 가루 보이시죠? 농약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블룸입니다. 블루베리가 스스로 만든 천연 보호막입니다. 수분 증발 막고 세균 차단하고 신선도 유지합니다. 이걸 찬물로 빡빡 씻으면 벗겨집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살짝 담갔다가 건지기만 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블룸이 많이 남아있는 게 신선한 겁니다. 고를 때 하얀 거 많은 걸로 사세요. 여기까지 8가지였습니다. 블루베리 세척법을 알았으니 이제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9번째, 밥 먹기 30분 전에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약 80g입니다. 2016년 저널 오브 뉴트리션 앤드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67%의 참가자에서 인슐린 민감도가 10% 이상 개선됐고 평균 22.2% 개선됐습니다. 위약그룹은 4.9%였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소장에서 당분의 효소를 먼저 막아버립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식전 30분 블루베리 80g 탄수화물 11g에 섬유질 2g 이것만 기억하세요. 10번째, 블루베리가 혈당만 잡는 게 아닙니다. 뇌도 바꿉니다. 2010년 저널 오브 아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초기 기억력 저하가 있는 고령자에게 야생 블루베리를 12주간 매일 먹게 했더니 단어 목록 회상과 짝짓기 학습 능력이 개선됐습니다. 2017년에는 블루베리 농축액 30ml를 12주 먹인 연구에서 뇌 혈류와 작업 기억이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하버드에서 1만 6천 명을 추적한 연구도 있습니다. Annals of Neurology 2012년 발표입니다. Nurses Health Study 코호트 12만 1,700명 중 70세 이상 여성 1만 6,010명을 분석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를 주 2회 이상 먹은 여성에서 기억력 저하가 약 2.5년 지연됐습니다. 12주 매일 한 줌이면 뇌가 달라집니다. 11번째, 뇌에도 좋다면 눈은 어떠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폭격 나가기 전에 빌베리 잼을 먹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적기를 찾아야 하니까요. 2019년 모레쿨르 저널에 발표된 종합 리뷰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산화질소 증가를 통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망막 혈류를 개선합니다. 블랙커런트 안토시아닌 50mg을 24개월간 투여한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에서 녹내장 환자의 망막 혈류가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혈액 망막 장벽을 통과해서 망막 조직에 분포하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하루 75g 냉동이어도 동일합니다. 12번째, 냉동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냉동 저장일에서 3개월 동안 안토시아닌 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신선 블루베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건조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유의미하게 손실됐습니다.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집니다.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더 잘 방출됩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유통업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이 싸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 블루베리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팔리는 기간이 짧으니 가격이 높습니다. 냉동은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합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서 물량을 크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구조입니다. 성분은 같거나 더 높은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처음 드시는 분한테 냉동부터 권합니다. 비싸서 못 먹겠다는 핑계가 사라지니까요. 여기까지 12가지였습니다. 사과로 넘어갑니다. 블루베리는 좋지만 매일 먹기에 가장 현실적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습니다. 13번째, 사과 깎지 마세요. 지금 깎고 계신 그 껍질에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펙틴입니다. 사과 껍질에 펙틴과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PMC 논문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깎으면 버리는 겁니다. 씹으면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구조입니다. 14번째, 2020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40명 대상 무작위 교차 시험입니다. 사과 2개를 매일 8주간 먹인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안누카라는 사과 품종으로 총 콜레스테롤 8.3%, LDL 14.5%까지 감소한 결과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농약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 30초, 베이킹소다 물 1분이면 됩니다. 15번째, 약만 드시면 LDL 약 50% 감소합니다. 여기에 사과를 더하면 추가로 더 떨어집니다. 약만 믿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사과는 약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16번째, 사과 하나에 미생물 1억 개가 살고 있습니다. 2019년 프론티어스 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 연구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약 1억 개의 세균 유전자 복제수를 섭취합니다. 대부분 씨앗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육에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가 일반 사과보다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통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유기농 사과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장 건강까지 생각하면 유기농이 가성비입니다. 펙틴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이 펙틴을 먹으면 단수의 지방산을 만듭니다.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올립니다. 사과 한 알이 장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17번째, 단씨앗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 씨앗 안에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2021년 모레쿨르 저널 리뷰입니다. 씹히면 체내에서 시안화물로 바뀝니다. 사과씨 1g당 약 0.6mg의 시안화물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 중독이 되려면 83개에서 500개를 씹어 먹어야 합니다. 삼키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껍질째 그냥 통과합니다. 문제는 씹는 겁니다. 사과 드실 때 씨앗 부분만 피하세요. 몇 개 실수로 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씹는 건 피하세요. 18번째, 사과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2005년 애프티튜드 저널에 발표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입니다. 58명 성인 대상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통사과 266g을 먹은 그룹이 점심 에너지 섭취가 15% 줄었습니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187kcal를 덜 먹었습니다. 사과 소스나 주스보다 통사과의 포만감 효과가 최대였습니다. 비결은 펙틴입니다. 위에서 젤처럼 부풀어서 물리적으로 배가 찹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일 점심 전에 사과 반 개만 드셔보세요. 유통업자 입장에서 하나 더 큰 사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은 품종이어도 크기로 등급이 갈립니다. 특대 특상상 보통 4등급인데 영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과가 껍질 비율이 높습니다. 펙틴은 껍질에 몰려 있다고 했죠. 작은 사과가 펙틴 밀도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큰 사과 비싸게 사지 마시고 중간 크기 가성비 있는 거 사세요. 건강에는 그게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18가지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과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께 보여줍니다. 고구마 검은 반점 보이면 통째로 버리세요. 19번째입니다.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퍼져 있습니다. 깎아도 익혀도 안 없어집니다. 먹으면 구토, 설사, 간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보이는 순간 통째로 버리세요. 20번째 반점은 버려야 하지만 싹은 다릅니다. 고구마 싹 나면 버리시는 분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감자 싹은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고구마에는 솔라닌이 없습니다. 싹이 나도 독소가 안 생깁니다. 싹 떼고 드시면 됩니다. 단 싹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가져가니까 빨리 드세요. 21번째, 냉장 보관은 금지입니다. 고구마는 열대 작물입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저온장애가 옵니다. 속이 딱딱해지고 색이 변하고 맛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정답은 13도에서 15도 서늘한 곳 한 개씩 신문지로 감싸면 2주에서 3주 갑니다. 22번째, 조리법이 혈당을 바꿉니다. 2012년 오픈 뉴트리션 저널과 2011년 저널 오브 뉴트리션 앤드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연구들입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군고구마 GI
50일 이상 흰쌀밥보다 높습니다. 찐고구마 GI 63에서 71 중 GI입니다. 굽기와 로스팅은 저항성 전분을 파괴해서 GI가 올라갑니다. 삶기는 저항성 전분을 더 많이 보존합니다. 혈당 관리하시면 찐고구마 드세요. 식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22가지였습니다. 조리법이 결과를 바꾼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리법이 중요한 식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황입니다. 23번째 강황입니다. 강황 그냥 드시면 대부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항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인데 이게 지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이랑 같이 먹으면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간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의학에서 초해통 과효과라고 합니다. 간이 이물질로 인식해서 바로 처리해버리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활용되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4번째,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해결법 3가지입니다. 1998년 플란타 메디카에 발표된 쇼바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커큐민 2g을 단독 경구 투여했을 때 혈중 농도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추 속 피페린 20mg을 동시에 투여하니까 45분 안에 생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피페린이 간과 장의 글루쿠론 산화를 억제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후추 한 꼬집이면 됩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지용성이니까 올리브유 한 스푼이면 됩니다. 셋째, 가열하세요. 열을 가하면 용해도가 올라갑니다. 이 3가지를 합치면 골든밀크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 반 티스푼, 후추 한 꼬집, 코코넛 오일 반 스푼꿀 조금 약불로 드세요. 잠들기 전에 한 잔이면 됩니다. 25번째, 강황 주의사항입니다. 유통업자 입장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포장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 보면 원재료 표시 흐리고 불필요한 첨가물 섞인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부터 걸러냅니다. 커큐민 관련 정보가 아예 없거나 원재료가 복잡하면 안 삽니다. 가루도 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제품은 향이 죽고 쓴맛만 남습니다. 강황도 결국 먹는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사느냐에서 절반이 갈립니다. 이것도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커큐민도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입니다. 커큐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세요. 담석이 있는 분은 담즙 분비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루 강황 가루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26번째, 체리입니다. 체리 당도가 14에서 17 브릭스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높은 편인데 크기가 작습니다. 한 알이 금방 사라집니다.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려면 20분이 걸리는데 20분이면 이미 반 봉지가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15알만 접시에 덜어두세요. 약 100g, 이게 적정량입니다. 봉지째 들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26가지였습니다. 과일과 식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지금까지 한 개 다 무너집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검진표를 꺼내야 합니다. 숫자 하나 잘못 보면 기회를 놓칩니다. 모르면 지나가고 알면 바꿉니다. 27번째, 올해 56세이시거나 66세이시면 검진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모르면 무료 검사를 놓칩니다. 첫째, 폐기능 검사입니다. 56세와 66세 대상입니다. COPD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사망 원인 3위인데 본인이 모르는 비율이 90%입니다. 숨을 불어서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인데 무료입니다. 둘째, C형 간염입니다. 56세 대상 평생 1회입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습니다. 조기 발견이 유일한 예방입니다. 양성 나오면 확진 검사도 무료입니다. 셋째, 골밀도입니다. 60세 여성 올해부터 추가되었습니다. 60대 여성 약 37%가 골다공증인데 12년 동안 검진 공백이 있었습니다. 더 건강보험 앱 열어서 내 검진 대상 확인하세요. 전부 무료입니다. 안 챙기면 순수하게 손해입니다. 28번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TG 나누기 HDL 비율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이 2 이하면 괜찮습니다. 3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 의심입니다. 메시아스 연구 기준으로 남성 2.75 이상, 여성 1.65 이상이면 대사증
증후군 예측 기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이 비율은 검진표에 안 적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29번째 EGFR입니다. 사구체여 과율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얼마나 잘 일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봅니다. KDIGO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입니다.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 미만이면 만성 신장 질환 3기입니다. 3A는 45에서 59, 3B는 30에서 44입니다. 문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다른 수치가 정상이면 검진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힌다는 겁니다. 이 GFR이 60 아래인데도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30번째 피곤한 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간 수치 확인해 보셨습니까? 간은 80%가 손상돼야 증상이 나옵니다.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겁니다. 건강검진표에서 AST와 ALT 이 두 숫자를 찾으세요. 둘 다 40 이하면 정상입니다. 하나라도 40 넘으면 간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검진표 먼저 보세요. 병원은 그 다음입니다. 31번째 갑상선입니다. 이건 반전이 있습니다. 2014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안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국 갑상선암 진단율이 1993년 대비 2011년 15배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과잉 진단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국 연구에서 검진 축소 후 사망률이 크게 올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검사하란 말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으면 하세요. 목에 뭔가 만져지면 하세요. 해당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세요. 건강검진표 5가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TG 나누기 HDL, EGFR, AST, ALT 그리고 갑상선 하나하나가 모르면 지나가고 알면 바꿀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여기까지 31가지였습니다. 건강검진표 숫자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짜 변화를 봐야 합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호르몬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 호르몬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열감에서 시작해서 심장, 피부장, 뼈까지 전부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나씩 가겠습니다. 32번째 밤에 열감 때문에 깨시죠?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하시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어도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혈전 위험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2025년 10월에 FDA가 엘린자네탄트를 승인했습니다. 상품명 링큐엣입니다. 바이엘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이중 NK1, NK3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에서 열감 신호를 보내는 경로를 직접 차단합니다. 오아시스 3 임상에서 12주 후 중등돼서 중증 안면 홍조 빈도가 73% 이상 감소했습니다. 위약은 47%였습니다. 세계 대규모 임상에서 총 2,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기존 약에 있던 간독성 경고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미출시입니다. 글로벌 확대 중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취침 전 키위 2개 드세요. 2011년 아시아 패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대만 연구입니다. 수면 장애를 자가보고한 25명 대상으로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사 주간 먹게 했습니다. 총 수면 시간 13.4% 증가, 수면 잠복기 35.4% 감소, 수면 질 점수 42.4% 개선됐습니다. 열감 올 때는 냉동 포도를 드세요. 천을 낮추면서 수분 보충이 됩니다. 선택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으면 늦습니다. 알면 삽니다. 33번째 갱년기에 열감만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도 달라집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맥스위니 연구팀이 미국 5개 병원에서 515명의 여성 심장마비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43%가 가슴 통증이 없었습니다. 대신 뭐가 왔냐? 전조 증상으로 비정상적 피로가 70%, 수면 장애 48%, 호흡 곤란 42%였습니다. 급성기에는 호흡 곤란 58%, 약화 55%, 비정상적 피로 43%였습니다. 30%만 심장마비 전에 흉부 불평함을 보고했습니다. 남자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갑니다. 여자는 피곤한 줄 압니다. 담 왔나 보다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안 갑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이 증상 2개 이상이 동시에 오면 담 왔나 보다 하지 마시고 119 부르세요. 34번째 심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피부도 바뀝니다. 보습제 바르셨죠? 1시간 뒤에 또 건조하죠? 원인이 피부에 없습니다. 1987년 옵스테트릭스 앤 가이니콜로지에 발표된 브린찻 연구입니다. 폐경 후 첫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이 최대 30%
사라집니다. 이후 매년 피부 두께가 약 1.1%씩 감소합니다. 피부 콜라겐과 피부 두께와 뼈 밀도가 유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보습제는 지붕에 물 뿌리는 겁니다. 지붕은 잠깐 촉촉해지지만 진짜 문제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라마이드를 찾으세요. 피부 장벽의 50%가 이 성분입니다. 크림 살 때 성분표 뒤집어서 세라마이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키위 하나 드세요. 비타민C 92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에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구조입니다. 35번째, 피부가 호르몬 문제라면 그 호르몬을 지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입니다. 장에 에스트로볼롬이라는 세균 무리가 있습니다. 2023년갓 마이크로브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세균들이 베타 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담즙으로 배출된 에스트로겐을 재활성화합니다. 혈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장이 건강하면 이 세균이 활발하게 일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재활용됩니다. 장이 망가지면 이 세균이 죽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그냥 버려집니다. 수도꼭지는 같은데 배수구가 막히느냐 열리느냐의 차이입니다. 2026년 3월에 네이처 에이징에서 USC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난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 처음 입증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폐경기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젊은 쥐가 오히려 더 높은 생식 성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난소와 미생물 사이에 양방향 소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트로볼롬의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키위 사과배 하루 과일 200g 이것만 하세요. 장을 살리면 에스트로겐이 남습니다. 36번째, 호르몬이 줄면 뼈도 약해집니다. 건강검진 받으시고 T스코어라는 숫자를 보셨을 겁니다. WHO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입니다. 예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1은 골다공증이 아닙니다. 골감소증입니다. 이 0.4 차이의 진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관절 골절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월드 저널 오브 오스토페딕스 메타 분석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사망률이 전통적으로 약 30%로 인용됐고 최신 데이터에서는 약 22%입니다. 범위는 15에서 36%입니다. 일반인 대비 1년 내 사망 위험이 3에서 4배입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37번째,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50세 이상 골절 환자의 60%가 여성입니다. 2014년 오스터포로시스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카르카이넨 연구입니다. 한 발 서기 시간이 1초 증가할 때마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5% 감소합니다. 한 발 서기 10초 미만이면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2006년 사카모토 연구에서 한 발 서기 운동이 낙상 빈도를 유의미하게 줄인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한 발 들어보세요. 10초 버티십니까? 안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다리 1분씩 하루 3회 벽 옆에 서서 하시면 안전합니다. 12주만 하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 10초가 70대의 당신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37가지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과일 혈당 검진 갱년기를 봤습니다. 마지막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활 건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8번째,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 뒤집어 보세요.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원소 마그네슘 함량은 높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유로피안 리뷰와 저널 오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들입니다. 비스글리시네이트는 킬레이트 형태로 장에서 온전히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80에서 90%입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차이가 큽니다. 그걸 3만 원 주고 사신 겁니다. 수면 목적이시면 비스글리시네이트, 뇌 기능 목적이시면 트러네이트, 변비 목적이시면 그때 산화 마그네슘 드세요. 오늘 집에 있는 거 뒤집어 보세요. 39번째, 눈이 침침하시면 루테인 찾으시죠. 영양제 말고 과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린 키위입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C 이 세 가지가 한 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루테인은 지용성입니다.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2005년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아보카도 150g을 샐러드에 추가했을 때 루테인 흡수가 5.1배 증가했습니다. 지방이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내일 아침 키위 하나, 아보카도 반 개, 이 조합이 영양제 한 알보다 빠릅니다. 40번째, 혈관도 챙기세요. 2013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로드리게스 마테오스 연구입니다. 야생 블루베리 섭취 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6시간 시점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시간 의존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딱딱했던 혈관이 말랑해지는 겁니다. 비결은 안토시아닌입니다. 하루 한 줌 80g이면 충분합니다. 냉동이든 생이든 상관없습니다. 혈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41번째 중성지방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150 넘으셨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를 드세요. 토마토 속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2005년 아시아 패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토마토 페이스트가 생토마토 대비 2.55배입니다. 열과 지방이 리코펜을 시스형 이성질체로 전환시켜서 장벽 통과가 쉬워지는 겁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연구에서는 특수 가공 소스의 시스형 이성질체가 일반 소스 대비 9배까지 나왔습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올리브유 볶음 이렇게 드세요. 중성지방은 약 먹기 전에 식탁에서 먼저 잡으세요. 유통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마트에서 토마토 고를 때 완전히 빨간 것보다 약간 주황기가 남아있는 게 집에서 익히기 좋습니다. 익히면서 리코펜이 올라갑니다. 완숙 토마토를 바로 사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중간 숙성을 사서 조리해 드시는 게 흡수율 면에서 낫습니다. 42번째 토마토는 좋지만 자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위험한 조합입니다. 2013년시 MAJ에 발표된 베일리 연구입니다. 자몽 속 휴라노쿠마린이 간의 CYP3A4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합니다. 이 효소가 약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효소가 막히면 약이 안 분해됩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올라갑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스피론이라는 약은 혈중 최고 농도가 4.3배, AUC가 9.2배까지 올라간 연구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자몽 드시면 안 됩니다. 2배에서 3배는 보수적인 표현입니다. 약에 따라 9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계시면 자몽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43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 끊으셨죠? 오히려 손해입니다. 2015년 플로스 메디신에 발표된 하버드 연구팀의 대규모 코호트 분석입니다. 13만 3,468명을 최대 24년간 추적했습니다. 세계 전향적 코호트를 종합했습니다. 4년 단위로 봤을 때 전체 과일 111회 추가 제공당 체중이 0.53파운드 줄었습니다. 과일별로 보면 블루베리는 1.11파운드 감소, 사과와 배는 1.24파운드 감소입니다. 유통업자로서 다이어트 과일 추천하라면 사과입니다. 연구 데이터가 뒷받침합니다. 방향 자체가 반대입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스가 문제입니다. 가공 과당이 문제입니다. 통째로 드세요. 씹어서 드세요. 섬유질이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과일을 끊지 마세요. 갈지만 마세요. 유통업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43가지를 드렸습니다. 좋은 과일을 사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비싼 과일을 사도 씻는 법이 틀리면 농약제 드시는 겁니다. 싼 냉동 블루베리가 비싼 생 블루베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구조입니다. 고르는 것도 구조입니다. 건강도 결국 구조입니다. 아는 만큼 먹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3가지 중 몇 개나 알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숫자만 적어주세요. 이 영상의 각 주제를 30초로 정리한 쇼츠도 있습니다.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정보가 30초짜리로 찾아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어보세요. 43개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만요. 맛가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